여드름 약 바르고 있는데 왜 더 심해지는 것 같나요? 한 달 발랐는데 효과가 없어서 그냥 놔뒀어요. 문제는 약이 아니라 사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드름 약 바르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드름 왜 생길까요? 여드름은 피부 안에서 호르몬이 피지샘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피지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각질이 모낭 입구를 막아서 면포가 형성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세균이 증식하게 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더욱 심화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바르는 여드름 약, 이 순서를 모르면 치료가 완전하게 안 됩니다. 처음은 순한 약산성 폼 클렌저로 두 번까지 부드럽게 세안해 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피부를 건조시킨 후에 먼저 오일 프리 보습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얇게 여드름 약을 발라주세요. 세안 후에 바로 약을 바르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자극이 되어서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여드름 약의 대표적인 것으로 벤조일 페록사이드 그리고 레티노이드 제제로서 아다팔린 등이 있습니다. 벤조일 페록사이드는 항균 작용도 하고 간접적으로는 피지를 막는 작용을 하고요. 레티노이드 제제는 각질을 정상화하면서 면포를 용해하는 이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제제가 각각 따로 또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벤조일peroxide 바르는 법, 이거 진짜 많이 틀립니다. 일반 약으로도 우리가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낮은 농도로 시작해 보세요. 취침 전에 하루에 한 번 가볍게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적응이 된다면 하루에 두 번으로 천천히 횟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눈이나 코, 입 주변은 피해서 바르고 오일 프리 화장품을 사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도 발라주세요. 처음부터 고농도이라면 자극이 심할 수 있습니다. 2-3주 만에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면 효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탈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탈색될 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수분크림 없이 맨 피부에 그냥 바르면 자극이 너무 심합니다. 벤조일 페록사이드가 바르기 전에 선크림을 바로 덧바르지 마세요. 레티노이드 제제는 단독으로 쓴다면 밤에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을 하고는 먼저 피부가 마르도록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완전히 날아간 다음에 어, 약을 시작할 때는 먼저 1, 2주차에는 격일로 사용해서 내 피부가 적응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매일 바르지 말고 피부가 적응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보통은 3주 이후에는 매일 한 번 사용을 하게 됩니다. 눈, 코, 입 주변은 항상 피해서 발려주세요. 초기에 한 달까지 여드름이 좀 더 심해 보일 수 있어요. 정상 반응으로 사용을 지속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작용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벤조일페옥사이드는 홍반이 생기고 건조해지고 자극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격일로 사용을 줄이거나 농도를 낮추거나 보습을 강화해 보세요. 레티노이드 제제는 어, 역시 피부가 박리되거나 홍반이 생기거나 자극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조된 피부에 바르고 격일로 횟수를 줄이거나 1-2주 정도 관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햇빛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선크림을 꼭 발라주세요. 하지만 이럴 때는 반드시 상담 받으세요. 한두 달 사용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을 때, 그리고 사용한 후에 피부에 광범위하게 자극이 있거나 부어오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그리고 국소 제제이지만 레티노이드 제제이므로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을 경우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항생제 등 다른 치료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 여드름일 경우에는 다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 기억을 해 보세요. 어 국소 여드름 치료제 바를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세정하고 그리고 건조되지 않도록 보습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약을 바릅니다. 사용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벤조일 페록사이드는 2달까지, 레티노이드는 3달까지 충분히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간에 자극이 있더라도 피부를 적응시키면서 꾸준히 약을 발라서 확인해 보세요. 끊기 전에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빈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상담해서 약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